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뉴욕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꽤 다양한 아티스트가 시도하고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네오붐베이라는 장르입니다. 붐베이는 들어보셨는데 네오붐베이라는 장르는 못 들어보셨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오라는 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오라는 단어는 새로운 혹은 부활의 등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의 앞에 붙여졌을 때 새로운, 부활한 등의 의미가 추가되죠. 이 네오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는 음악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음악의 장르에서는 소울 음악이나 사이키델릭 락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네오소울, 네오사이키델리아 등이 있죠. 그렇다면 네오붐베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새로운 붐베이, 부활한 붐베이 등의 의미를 가지겠죠? 그렇다면 이 네오붐베이는 과거의 그냥 붐베이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네오붐베이라고 불릴까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집중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오붐베이는 드럼의 사용을 최소화한 장르입니다. 아니, 붐베이인데 드럼을 최소화한다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애초에 붐베이라는 장르가 드럼이 붐 하고 뱁 하는 사운드에서 따온 단어인데 네오붐베이라는 장르는 그 드럼의 사용을 줄인 음악이라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붐베이 비트에 기초하고 있지만 드럼의 사용을 최소화한 느낌이 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장르를 드럼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방금 드럼의 사용을 최소화한 느낌이 나는 붐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오붐베이라는 장르는 되게 애매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느낌으로 장르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드럼이 아예 없는 네오붐베이도 있지만 드럼이 있어도 드럼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네오붐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드럼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운드에 묻혀 드럼이 크게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도 네오붐베이로 분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오붐베이라는 장르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네오붐베이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네오붐베이라는 장르가 샘플 플레이와 간결한 멜로디 프레이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딱 이 사람이 처음 시도했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 네오붐베이라는 장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래퍼는 락 마르시아노와 카라는 래퍼입니다. 이들은 네오붐베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전부터 네오붐베이 음악을 시도해온 아티스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럼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샘플링을 사용하며 우리가 아는 네오붐베이의 느낌을 내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느와르물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곡들이 위주였어요. Yo, I started to act when I started to rap. I started to map when I started up repeating my task. I wasn't leaving the past. Calm, hungry mom, Sunday will worship hard. She knew her offspring thing was service starved. Crime ignite, mind ain't right, surface scarred. Thoughts clear, of course, heads refer to stars. 이렇게 이들은 네오붐베이의 초기 형태를 닦아나갔습니다. 이들이 끝이 아닙니다. 중저음의 탄탄한 랩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레디 깁스라는 래퍼는 피나타라는 앨범을 통해 네오붐베이과 갱스터 힙합 혹은 누아르 힙합의 분위기를 완전히 합쳐버립니다. 물론 이 앨범을 완전 네오붐베이 앨범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샘플링의 활용, 어두운 비트, 누아르 느낌, 그리고 갱스터 랩스러운 가사들은 마치 시대를 앞서 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미래에 만연하게 될 네오붐베이 음악들을 미리 프레디 깁스가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Entourage, fuck up the stage and blow dirty smoke on his bodyguard. Nothing but colors, is Cadillac coupes in my garage. Make foreign break, get some morning head on the Autobahn. Slam it. When I hit you up, I'm talking about banging something. Chill off in your crib and half the thing probably make the stink of something. Girl, you like my bottom bitch. Post my bill, pay for my lawyer. Play your position when the mother hoes get out of order. 이렇게 슬슬 네오붐베이라는 장르가 형태를 잡아가고 있을 때 그리젤다 레코즈가 등장합니다. 그리젤다 레코즈는 이 네오붐베이 장르의 전성기를 열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그룹입니다. 그들이 네오붐베이라는 장르를 맨 처음에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성기를 가져온 것은 그리젤다 레코즈라는 것이죠. 그리젤다 레코즈는 웨스트사이드 건, 코네이 더 머신, 베니 더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네오붐베베 전성기를 연 앨범이 바로 그리젤다 레코즈의 수장 웨스트사이드 건의 플라이갓이라는 앨범입니다. Hey yo, pistol whip the nigga down the stairs of Hall of Fame. 10 deep in front of Supreme off a king. Diamond supply fly whip off the triple B. Soon as the back shots hit him, he started coughing blood. Neighborhood track suits, but you ain't ran shit. Pistol whip him so hard, fucked up his dandruff. 들어보시면 드럼의 존재감이 확실히 적은 느낌이 나죠? 웨스트사이드 건은 이 플라이갓이라는 앨범을 통해 락 마시아노나 프레드 깁스가 보여준 음악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이 앨범을 기점으로 그리젤다 레코즈에서 수많은 네오붐베 앨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런 앨범들이 있었죠. This marathon shit, so let's see who first to the finish. If it's less than 100 racks, it don't deserve your attention, cause burdens come with it. My second test was serving a sentence. Hey yo, I rock no dashes on the runway in my coat fashion. Anybody move, he toe tagging. My 327s was blessings, leather Vuitton fashion. 이렇게 네오붐베비라는 음악은 그리젤다 레코즈를 통해 크게 의식되지 않는 드럼, 어두운 누아르스러운 분위기, 하드코어하고 폭력적인 가사 등이 특징으로 잡혀갑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리젤다 레코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네오붐베 앨범들을 총괄 프로듀싱하는 알케미스트나 커렌시, 아까 소개해드린 프레디 깁스 등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네오붐베이라는 장르를 시도하며 네오붐베은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네오붐베은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한국의 네오붐베 아티스트로는 디젤, 덥더비, 프로듀서로 프레디카소와 썬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도 꽤 퀄리티가 좋으니 한국의 네오붐베이 궁금하시다면 이들의 음악을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는 네오붐베을 하는 아티스트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장르를 건드려보고 시도하는 아티스트가 많아졌다는 점은 꽤 고무적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네오붐베이라는 장르의 특징도 간단하게 설명드려야겠죠? 네오붐베이라는 장르의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럼의 사용을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드럼의 소리를 낮추거나 사용을 줄여서 하나의 곡에서 드럼의 존재감을 확 죽이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조금 극단적인 네오붐베의 경우에는 드럼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곡도 있습니다. 수많은 음악들에서 드럼이 없는 곡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드럼은 음악의 중심적인 사운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드럼이 없으면 그 음악이 되게 심심하게 들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네오붐베은 프로듀싱과 래퍼의 랩이 되게 중요한 장르입니다. 드럼이 없거나 잘 안 들리는 만큼 그 트랙의 주요 멜로디 라인이 꽤 퀄리티 있게 짜여 있어 그 드럼의 공백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혹은 래퍼의 랩만으로 리듬감을 잘 형성해서 드럼의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오붐베이라는 장르는 그냥 드럼을 뺀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드럼을 뺀 만큼 드럼의 공백을 다른 악기로 대체하거나 래퍼의 목소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래퍼의 랩 역량이 중요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드럼의 소리가 크지 않아 악기가 드럼의 공백을 채워주는 트랙에는 이런 트랙이 있습니다. Hey yo, scamming niggas maxing out, ratchet bitches acting out. God made me sell crack, so I had something to rap about. Lobster lollipops and crustaceans, so what you mad about? I fucked her twice in Vegas, that pussy one shit to brag about. And I can... 들어보시니 확실히 드럼의 존재감이 없어 멜로디 라인이 더 부각되죠? 드럼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드럼보다 멜로디 라인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네오붐베, 드럼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붐베에는 이런 트랙이 있습니다. 내 눈에 비친 건 더러운 노저 물대 노저의 게임처럼 고전 목적이라 하면 내게 도전 속설을 속여 반응 보고 하지 0점 조절. 이런 트랙 같은 경우는 드럼이 아예 없어 잘못하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확실히 래퍼의 랩 실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오붐베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샘플링을 활용한 누아르 느낌이 나는 프로듀싱입니다. 당연히 모든 네오붐베 음악이 어둡고 누아르 느낌이 나는 프로듀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그리젤다 레코즈와 그들과 가까이에 있었던 네오붐베 아티스트가 웬만하면 누아르 느낌의 프로듀싱을 밀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런 네오붐베만의 분위기는 점점 고착화됩니다.
소울 음악이나 재즈 음악을 샘플링하여 만든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 그리고 그 위에서 뱉는 폭력적인 랩이 바로 네오붐베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아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드럼이 부각되지 않은 어두운 비트에서 무게감 있는 래퍼의 목소리가 누아르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어쨌든 네오붐베베도 당연히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샘플링을 활용한 누아르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프로듀싱과 그 위에서 뱉는 폭력적인 가사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오붐베는 새로운 붐베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붐베는 드럼의 사용을 최소화한 붐베이다. 이 네오붐베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네오붐베의 음악적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네오붐베이라는 장르는 그것의 의미와 음악적 특징에서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에서 네오붐베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붐베인데 드럼이 없다는 점과 그런 음악에 네오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도 이 네오붐베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음악들을 지칭하는데 현재 잘 사용되고 있답니다. 네오붐베이라는 장르 어떠신가요? 되게 재미있지 않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르이고요. 길거리를 걸을 때 들으면 진짜 누아르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드럼이 없고 멜로디컬한 네오붐베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붐베보다는 더 쉬운 장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오붐베이라는 장르에 흥미가 생겼다면 이 영상에 소개해드린 아티스트의 음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네오붐베 앨범으로는 이런 앨범들을 추천드리고요. 한국의 네오붐베으로는 이 두 앨범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